그 jQuery.com jQuery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번 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거의 표준화, 동작의 표준화를 위해서 jQuery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때 사용하시는 게 저희가 jQuery.com에 w상스코스나 j.com에 가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여기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면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를 함수를 만들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jQuery이고요. 유틸리티 함수, 저희가 그 유틸리티 하도록 한 것, 그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꾸 반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되도록 짜놓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얘네들을 짤 때에 첫 번째는 이제 jQuery라는 놈을 이용해서, jQuery라는 놈을 이용해서 이렇게 짜시는데, 그 원래는 jQuery로 짜요. 그래서 jQuery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짜시는데, 이렇게 해서 jQuery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펑션이라고 주고, 이 함수구나. 그래, 함수 이름을 호출하면 호출이 된다. 이렇게 jQuery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함수 뒤에 가려고 할 거 쓰고,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실행할 거를 구현한다. 앞에다 펑션이라고 사용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규칙에 맞춰서 썼는데, 밑에 거는 뭐지? 이런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지금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나 함수의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름을 만드는 규칙 중에서 그 맨 앞자가 영문자로 그 나와야 되고요. 영문자나 또 가능한 게 언더바 가능하세요. 언더바 가능하시고, 또 가능하신 게 달러 가능하세요. 달러. 그 언더바나 달러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객체입니다라는 것을 지정해서 쓸 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눈에 금방 표시가 안 되잖아요. 저는 obj라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구분해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 값이나 아니면은 객체의 이름 값을 저렇게 이제 언더바나 달러를 앞에 붙여서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더바나 달러를 그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jQuery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그 지금 달러라고 쓰시면 이제 이쪽에 달러 이렇게 쓰시면 여기는 이렇게 알럿 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썼는데, jQuery로 써도 테스트라고 나오고 달러로 써도 테스트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건 따로따로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제 jQuery를 이렇게 jQuery를 호출하면 돼요. 이렇게 호출해서 그러는 걸로 사용하시면, 달러로 호출했던 jQuery를 호출했던 똑같이 저희가 이제 동작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클릭하면 jQuery도 테스트, 달러도 테스트, 이래서 이제 똑같은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작성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객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get element by id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jQuery에서 다 구현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가로 걸어 닫고 사이에 저희가 만약에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자열이에요. 들어온 게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는데, 그 문자열 앞에 샵이 붙으면 id, get element by id, 점이 붙으면 get elements by class name,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걸로, 리턴해 주는 걸로 프로그램 짜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볼 때 셀렉트인데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문자가 무엇인가에, 그 데이터 파라미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한번 떼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전달을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 보통의 경우는 jQuery를 사용하실 때 이 달러 안에 두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쓰시고 나서 무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달러 가로 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쌍따옴표로 이제 셀렉터라고 해서 셀렉터라고 해서 요거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객체를 선택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셀렉터 쌍따옴표를 찍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TD라고 쓰시면 얘는 이제 TD 태그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태그를 의미하고, 여기다 점을 쓰시면 점 TD라고 쓰면 클래스를 의미해요. 얘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그 앞에 샵을 쓰시면 샵 TD 이렇게 쓰시면 얘는 ID를 의미하죠. ID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도록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있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썼을 때 이게 이제 문자열이 넘어오고, 첫 번째 타입 오브 써가지고 얘가 문자열이 넘어오고,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맨 앞자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럼 태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점이다 그러면 클래스로, 샵이다 그러면 아이디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짜실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전달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실행할 때에 처리하는 내용을,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함수 전달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함수를 전달해요. 함수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그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변수에 함수를 저장해 놨다가, 실행하는 방법. 요 기능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var name이라는 함수를 name을 찍자 이렇게 펑션 이라는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정의를 했어요. 얘는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으니까 변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꼴 쓰시고 여기다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렇게 썼는데, 이게 펑션이라고 썼는데 위에 펑션과 다른 점은 얘는 이름이 있고 얘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아시겠죠? 펑션 가로 열고 앞에 이름이 없다. 이런 것을 익명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익명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익명함수로 쓴 이유는 얘를 그냥 이제 함수를 저장만 하는데, 호출은 얘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가 없어서 이럴 때 이름을 생략해서 쓰는 거죠. 이름을 생략해서 쓰더라도 그 변수 이름으로 호출을 해서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얘에다가 이제 알럿 한 개 쓰시고요. 그냥 알럿 잘 테스팅해서 이름 출력하니까 LE 한 개 쓸게요. LE 이영환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jQuery를 만약에 이쪽에서 실행되면 테스트가 실행되니까 여기다가 코딩을 다 하시면 되세요. 다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을 요거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name 쓰시고 name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분명히 변수 이름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써요. 이건 자바에서 허용이 안 돼요. 자바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허용을 해줘요. 그 가로 열고 닫고 썼다는 얘기는 이 변수 안에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 펑션을 꺼내서 호출해서 실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수가 그 일정한 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세로 고침 한번 할게요. 세로 고침 하시면 그 jQuery 호출을 이렇게 누르시면 테스트 나오고요. 또 누르시면 LE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 이름으로 함수를 저장을 해놨다가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지금 뒤에 짜는 프로그램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펑션이라고 쓴 거를 전달받으면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네. 파라미터로 이렇게 함수를 전달해요. 함수를 전달하면 함수를 전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반대편에서는 변수로 저장을 하겠죠. 걔네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랑 선언을 해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함수를 한 개 집어넣는데 변수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변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십니다. 그 처리가 다 끝나면 뭘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이런 걸 이제 할 수도 있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실행하는 exe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펑션 해가지고 exe인데 그 함수를 전달하면 얘한테 전달하면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함수를 전달하면 여기다 실행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nc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이게 펑션이 넘어오니까 얘가 이제 그 파라미터로 반드시 함수를 넘겨야 돼요. 넘겨야 한다. 넘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렇게 이제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제 호출하면 돼요. 이렇게. FAC 넘어오는 여기 변수 이름이잖아요. 변수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변수로 가로 열고 해서 호출하시면 이거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달러 가로 열고는 달러는 지금 이제 얘가 한 개를 써가지고 계속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 쓰고 펑션을 한 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펑션을 한 개 만들면서 지금부터 펑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좀 이제 펑션 한 개 더 만들게요. 그 데이터를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서브 펑션, 전달되는 파라미터 파람 펑션, FNC 파람 펑션하게 만들게요. 얘가 전달을 해서 실행을 하려는 이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얘가 지금 전달을 저쪽에다가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해서 쓸 거예요. 써서 사용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그 이벤트 처리해서 얘를 호출을 해야 되고요. 호출을 하면 그 호출할 때에 처리할 내용을 여기다가 써서 작성을 하는 거죠. 얘 실행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펑션 이렇게 붙이고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잔뜩 뭐라고 써가지고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알럿 쓰시고요. 알럿 쓰시고 얘는 전달된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전달된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은 exe가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호출은 얘를 하고요. exe에 호출하면서 넘기는 게 뭘 넘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겨요. 여기 파라미터죠. 펑션 넘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이 없어요. 익명 함수 되셨나요? 익명 함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펑션 준 거예요. 그래서 전달된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전달되는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버튼 한 개 만들어서 제가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튼 해시고 버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전달 함수 실행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실행하는 함수는 onClick 쓰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파람 펑션에 해당이 돼요. 펑션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얘를 호출하는데 얘가 이 안에서 exe를 호출하면서 이거 호출해요. 호출하면서 아래다 뭘 집어넣어요? 펑션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 펑션이 전달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여기다 저장이 돼요. 그 FNC는 뭐죠? 그러면은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이 해당이 되는데 뭘 저장했어요? 펑션을 저장했어요. 펑션을 가로 열고 닫고 쓰면 어떻게 한다? 꺼내서 실행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실행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돼서 이제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하시고 이제 얘 어디 갔냐? 버튼.
온클릭 전달 함수 좀 나와주세요. 버튼 안 나오는데? F12 저장을 안 했나봐요. 저장. 저장 안 했어요. 저장하고 이제 자 F 전달함수 실행하면은 이렇게 전달함수가 실행됐다 하면서 알러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작성해드린 이유는 jQuery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해서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전달을 할 때에 이건 이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함수를 넣은 거잖아요. 함수를 실행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전달된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클릭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도 가능하세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객체를 한 개 선택하고 이게 로딩이 다 된 상태니까 클릭했을 때 객체를 다 선택하고 선택된 것에 이 함수를 온클릭에다가 저장하게 만들어요. 온클릭에다가 이게 클릭 이벤트죠. 클릭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나중에 클릭 이벤트가 붙어서 클릭을 하면 동작시킬 수 있는 이런 함수는 됩니다. 그런 함수를 이제 클릭 가려고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함수 펑션 같은 거 전부 다 집어넣고 걔를 온클릭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렇게 짜시면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함수를 할 때에 원래의 데이터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름 같은 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서 파라미터를 출력을 하자. 예, 출력을 하고요. 출력이 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신데요. 이 출력하는 거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하는 함수가 이런 게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수를 호출했는데 호출한 것을 처리한 후에 어떤 처리를 더 할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미터로 항상 한 개를 주시고요. 이제 얘는 이제 함수를 전달해서 이제 실행을 했다. 실행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지금 요게 지금 펑션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거고 받는 거는 얘가 받았죠. 얘는 파라미터로 함수를 넘겨야 하고 넘긴 다음에 넘겨진 함수를 실행한다. 실행하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요 두 개가 세트죠. 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jQuery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짜놨다 이거죠. 짜놔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맨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받아요.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고창을 띄워요. 경고창을 띄우고 되시겠죠? 경고창을 띄워 놓고요. 띄워 놓은 다음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처리가 완료됨을 다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함수 안에 1번 이름을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요. 그래서 넘겨받아가지고 입력받아서 경고창을 띄워요. 아시겠죠? 이게 본 처리예요. 이게 본 처리. 되시겠죠? 이게 지금 함수가 생각하는 이제 원래의 본 처리 문에 해당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리가 다 끝나면 어떤 일을 실행하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후 처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 2번, 요게 이제
처리가 완료되면 출력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뭔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뭔가 처리하는 함수를 한 개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처리 완료됨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처리 완료됨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한 개 만들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건 이제 얘를 함수로 만들어요. 함수로 만들어 처리해서 사용하는데 그 얘네들은 그 함수를 호출하는데 호출한 후에 어떤 처리를 더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호출을 하고 호출을 합니다. 콜백 뒤에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뒤에 더 처리를 뭔가 처리를 했는데 그게 자꾸 바뀌어요. 뒤에 처리하는 게.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자. 다른 것을 이제 더 처리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함수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콜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펑션 한 개 만들게요. 자, 펑션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로 펑션이 막 붙어가지고 사용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jQuery 만드실 때 보시면 jQuery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클릭 다음에 이렇게 펑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뭐 온클릭에다 집어넣었다가 얘를 이제 꺼내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펑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jQuery에 보시면. 그래서 처리해야 할 내용을 밖에서 결정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저희가 테스팅으로 짜셔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펑션 쓰시고요. 지금 이제 그 콜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콜 쓸게요. 콜백 이렇게 해서 콜백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뭐 데이터 한 개 받고요. 뭐 이름을 네임이라고 쓸게요. 이름이니까 네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콜백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콜백이라고 써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파라미터로 하는데 얘는 펑션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변수 이름이 콜백이 되겠죠. 여기다가 fnc 쓸게요. 콜백 fnc 함수입니다. 함수에 해당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원래는 이름을 출력하는 게 얘가 처리문이에요. 그러니까 r로 쓰시고 가로 열고 이제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전달받은 네임을 출력해라. 이게 원래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당되는 요게 이제 그 원래의 처리.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원래의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쭉 쓴 거고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될 내용에 맞게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처리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실행되는 처리가 다 끝나면 뒤에서 실행되는 함수를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콜백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져다가 쓰자. 뭐 이렇게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이렇게 처리가 다 끝났다. 뭐 처리가 다 끝나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처리된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하면 그 처리된 것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파라미터로 받아서 어떻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처리문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 호출하는 함수를 한 개 만들게요. 콜백 함수를 이용한 호출 함수를 한 개 만들게요. 그냥 콜이라고 쓸게요. 펑션 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그 파라미터로 무엇인가 그 데이터를 넘겨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그 콜이라는 데다가 네임을 한 개 받을게요. 네임을 한 개 받고 버튼에다가 네임을 한 개 호출해서 쌍따옴표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콜백 이렇게 호출하고 네임은 그냥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 해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딩을 해서 여기 펑션에 해당하는 코딩을 해서 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형태를 jQuery에서 많이 보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보시게 된다. 그래서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넘기면 되겠죠. 콜백해서 넘기고 이제 여기 펑션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짜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알러 쓰시고 그 저희가 처리가 완료됨 뭐 이렇게 쓰자고 처리가 완료됨 이렇게 쓰자고 이제 짜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직접 콜백 함수를 쓰는 경우는 드무실 거예요. 그 jQuery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다 쓰기도 벅차시고 혹시 자바스크립터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시고 짤 수 있어야 돼요. 짤 수 있으셔야 이제 자바스크립터로 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여기 콜을 할 때는 이름을 같이 넘겨서 보여주셔야 되고요. 이름이 없으시면 뭐 undefined 또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버튼 막 눌렀는데 그 HR 태그 한 개 누르시고요. HR 태그 HR 태그 한 개 하겠습니다. 줄 한 개 긋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사람 이름을 한 개 쓸게요. 사람 이름을 써서 여기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벤트 온 클릭 이벤트 얘를 클릭하면 이거로 지금 콜을 합니다. 콜 가로 열고 이제 이 정도 한 개짜리 쓰시고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넘기시면 돼요. 얘가 네임으로 넘어가겠죠. 네임으로 넘어가고 콜백 함수의 네임으로 넘어가고 네임이 위에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가 지금 네임을 알럿으로 찍게 되겠죠. 네, 찍습니다. 그 홍길동이라는 게 콜 할 때 네임으로 들어가고 이 네임이 콜백 함수의 네임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네임이 들어가서 이거는 알럿으로 찍히게 된다. 아시겠죠? 펑션은 이제 요 처리 완료됨 이런 펑션이 들어가게 되고 얘가 이렇게 콜백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뒤에 가서 처리가 완료됨이라고 찍히게 되는 거죠. 그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뭐 한 개 더 쓸게요. 제 이름 한 개 쓸게요. 홍길동 대신에 이영환이라고 썼습니다. 저장하시고 저장했습니다. 예, 아까 저장 하나 해가지고 자 새로 고침 하시고요. 홍길동 클릭하면 홍길동이 찍히고 확인을 누르면 처리가 완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확인 이렇게 해서 콜백 함수를 위해서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지를 결정해서 제가 이제 이영환이라고 여기 이영환을 누르면 이영환이라고 전달했으니까 이영환이 찍히고 확인 누르시면 처리가 완료됨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콜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의 의미나 이런 것을 좀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런 콜백 함수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니까 얘가 어떤 용어로 사용됐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의미가 그 영어를 해석하면 의미가 뭐다라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런 게 이제 코딩에서 짜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